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55 우리 진수, 엄마 속 좀 그만 썩여라. 아이고 아줌마들.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이놈의 속상함은 어찌 풀 길이 없어 밤새 한숨만 푹푹 쉬었더니 옆에서 자던 영감쟁이가 또 진수 때문에 그러냐 하고 툴툴대는데 아주 그 소리의 속에서 천불이 확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 영감탱이야. 당신 아들이 이러는데 속이 안 타겠어?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더니 이 양반도 할 말 없는지 그저 헛기침만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저도 괜스레 창밖만 멍하니 내다보며 한숨을 푹 쉬었죠. 다름 아닌 우리 집 외동아들 진수 때문이었어요. 올해로 55, 이 녀석이 아직도 혼자라니.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나. 에그머니나. 핏덩이 같은 자식한테서 그런 철없는 말을 들으니 속에서 천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주 벌렁벌렁 뛰고 머릿속이 아찔했지 뭐예요. 세상에나 진수 녀석이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꼼꼼하고 야무지다 소리는 아주 따박따박 들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번듯한 직장도 떡하니 잡고 내 집 마련까지 야무지게 해놓았으니 누가 봐도 신랑감으로 딱 아니겠어요? 허우대도 멀쩡하고 인물도 반반하니 저 같으면 10이라도 20이라도 채갈 것 같은데 이 좋은 녀석이 아직도 혼자라니 정말이지. 그럴 때마다 저는 진수방에 들어가 낡은 셔츠들을 쓱쓱 보며 가슴을 들썩들썩 쓸어내렸어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칠 전에도 제가 지나가는 말로 옆집 순이 아들은 벌써 손주 봤다고 자랑이 자르르 한데 너는 언제쯤 엄마한테 며느리 얼굴 보여줄 거냐? 했더니 그 녀석 아주 정색을 하며 그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쯧쯧.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입술이 튀어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이빨 바득바득 갈면서 아들 뒷바라지 했는지 아세요? 모를 거예요 아마. 이 고생을 하고 며느리 하나 못 본다니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죽겠다 싶었어요. 제 친구들 모임에 가면 다들 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 손주 자랑이 줄줄줄 이어지는데 저는 그저 아이고 그랬어? 하며 옆에서 고개나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속으로는 부들부들 떨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어 보였죠.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몇 번을 괜찮다 하는 소개팅에 진수를 꾸역꾸역 데리고 내보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 녀석의 축 처진 어깨를 훌쩍 보며 제 심장이 아주 찢어지는 듯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남들 보란듯이 콧대 높게 키운 내 아들인데 어쩌자고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는지. 며칠 전에는 늦은 저녁 진수가 방에서 뭘 하는지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오길래 아니 이 녀석이 잠도 안 자고 또 뭘 하는 거야? 싶어서 살금살금 문틈으로 빼꼼 엿봤지 뭡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노트북 화면에서는 웬 젊은 여자가 알랑방귀 뀌는 목소리로 매력적인 남자, 첫 만남에서 성공하는 대화법. 그 같은 소리를 조잘조잘 짓거리고 있더군요. 아니, 내 아들이 이제 55에 늦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 이런 얼렁뚱땅 유튜브 강의를 듣고 있다니. 세상에나 만상에나.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어찌나 황당했던지 발길을 돌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진수 씨처럼 진지하고 성실한 분들도 의외로 대화의 스킬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의 숨겨진 매력을 확 끌어내 드릴게요. 아주 교묘한 목소리로 속삭이는데 듣는 제가 다 속이 상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이런 듯도 보도 못한 여편네한테 대화 스킬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 여편네 얼굴을 보는 순간 속에서 아주 확 열이 뻗쳐서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이고, 저 여편네 당장 끌어내려야 하는데.
하고 속으로 몇 번을 으르렁거렸는지 몰라요. 아침에는 진수야, 너 요새 밤늦게까지 뭘 그렇게 듣냐? 하고 슬쩍 떠봤더니 이 녀석 귀가 화르륵 빨개지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하고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수상한지 저는 그 녀석 뒤통수에 대고 이놈의 자식아. 엄마한테 숨기는 거 없지.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다 제가 혼자 중얼거렸죠. 늦바람이 무섭다고 이제라도 외모에 신경 쓰고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나 싶어서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품었던 제가 바보 멍청이 같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 진수가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아주 괴상망측한 일에 엮여 있는 것 같다는 쎄한 느낌이 온몸을 짜릿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며느리 꿈 대신 진수 방에서 새어나오던 그 여자의 얄랑궂은 목소리가 맴맴맴돌아 한숨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뭔가 싸하다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엄마 촉은 딱 맞는 법이거든요. 우리 진수 그 착하고 순진한 아들이 대체 뭘 하려던 건지 제 속은 바싹바싹 타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날벼락이 또 있을까요? 아이고 내 아들. 뒷목 잡고 벌렁 자빠질 뻔했네. 아줌마들.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뭔가 쎄하다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엄마 촉은 딱 맞는 법이라니까요. 아따 인터넷 그 여편네 목소리 때문에 잠 설친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제 속은 바싹바싹 타들어가는데 우리 진수 녀석은 평소처럼 아침밥을 꾸역꾸역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후다닥 회사 간다고 나가버리대요. 저를 슬쩍슬쩍 피하는 게 딱 수상쩍었죠. 아니 세상에. 진수 녀석이 왜 결혼을 못하는지 그 진상을 이제야 빼꼼 알게 되었습니다. 진수가 몇 달 전부터 유튜브에서 외모관리니 대화법이니 하는 얄랑궂은 강의를 듣는다고 하기에 저는 애구구 이 녀석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하고 내심 기특하다 생각했지 뭡니까? 늦바람이 무섭다고 이제라도 제 짝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던지 저는 눈가가 아주 촉촉해질 정도로 감격했었어요. 아이고 우리 진수. 이제라도 세상의 이치에 눈을 뜨는구나 싶어서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죠. 괜히 아들방 문 뒤에서 몰래 들으면서 으쓱으쓱 어깨춤을 추기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밖에는 빗줄기가 후두둑 떨어지고 창밖에서는 쏴 하는 빗소리가 제법 크게 들려오는데 진수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평소답지 않게 저에게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방문 쿵 닫고 지 방으로 들어가기 바쁜 녀석이 말이죠.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아이쿠, 이 녀석이 또 무슨 사고를 친 건가 싶어 저도 모르게 꼴깍 침을 삼켰습니다. 진수 녀석이 제 눈치를 힐끗힐끗 보더니 한참을 우물쭈물거리다가 겨우 입을 벌벌 떨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엄마 사실은요. 제가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이 전부 저한테 사기를 쳤었어요. 세상에나 이럴 수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아주 하얗게 변하고 귀에서는 삐익하는 굉음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 귀를 두어 번 후볐더니 진수 목소리가 다시 웽웽웽 매미소리처럼 울리는 듯이 들리는 겁니다. 이놈의 자식이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게야. 저는 그 자리에서 꽈당하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비틀거리며 식탁 의자를 꽉 붙잡고 서 있는데 제 무릎이 아주 후들후들 떨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 착하디 착한 진수가 소개팅을 빙자한 구렁이 같은 사기꾼들에게 걸려들어 마음고생을 끙끙 해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내내 온몸의 피가 화르륵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울컥하고 머리에서는 띠잉하고 불꽃이 튀는 듯 했죠. 이놈의 자식이 지금까지 엄마한테 이런 기막힌 일을 꽁꽁 숨기고 있었다니 괘씸한 마음에 등짝이라도 퍽 하고 갈겨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파왔어요.
알고 보니 이 사기꾼들 아주 더러운 꽃뱀처럼 지능적인 수법을 썼더라고요. 처음엔 진수에게 호감을 살랑살랑 보이며 접근하고 진수가 그 순진한 마음을 살포시 열면 슬쩍 눈물 찔끔하는 표정을 지으며 어려운 일을 털어놓더니 쏙 하고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오빠, 우리 엄마가 쓰러졌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오빠가 아니면 안 돼요.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불쌍한 척을 했답니다. 또 어떤 녀석은 진수 씨, 제 꿈이 이 작은 가게 하나 차리는 건데 지금 당장 사업 자금이 급해서요. 이것만 있으면 제가 보란 듯이 성공해서 꼭 갚을게요. 하면서 애걸복걸했대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진수는 핏줄 같은 정을 질질 흘리면서 그 사람들을 돕고 싶었대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해서 어찌 사니. 제 속이 아주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착한 마음에 눈이 멀어서 이리 펄럭저리 펄럭 바닷가 생선이 파닥파닥 뛰어대는 것처럼 사기꾼들의 말에 홀랑 넘어갔다니. 제 앞에서는 엄마 저 요즘 힘들어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던 녀석이 낯선 사람의 부탁에는 돈까지 덥석덥석 내줬다는 소리에 저는 아주 그 자리에 서서 고목나무 쓰러지듯 쓰러질 뻔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 착하고 순진한 아들이 사기꾼들의 얄미운 먹잇감이 되어 홀로 고통받고 있었다니. 저는 진수의 손을 꽉 붙잡고 한참을 겨안고 울었습니다. 어쩌면 좋아, 내 아들. 어쩌다 이런 악인들에게 걸려들어 이 고생을 했단 말이냐. 제 눈물은 아주 주룩주룩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진수는 제가 울자 자기가 더 미안하다며 제 손을 꼭 잡는데 그 여린 손길에 제 가슴은 쿵쾅쿵쾅 더 아파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또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아줌마들. 우리 진수, 그 착한 녀석이 호구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속내가 아주 까맣고 시커매서 제 눈을 의심할 지경이었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손끝이 저릿저릿합니다. 이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른 글을 또다시 열심히 창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 아들 녀석이 제 앞에서 엉엉 울면서 꺼낸 이야기는 정말이지 가슴을 후벼 파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내내 제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고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던지 냉수를 아주 벌컥벌컥 들이켜야만 했답니다. 세상에나. 이 사기꾼들 아주 꽃뱀처럼 지능적인 수법을 썼더라고요. 처음부터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사근사근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여우 같은 것들. 진수가 밤늦게까지 유튜브로 대화법이니 뭐니 공부하던 때였으니 아주 타이밍 좋게 나타난 겁니다. 미니스커트 자주 입었던 이 여자는 매일매일 꼬박꼬박 안부를 묻고 도란도란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진수씨,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다 털어놓으세요. 하고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로 속삭였다더군요. 마치 가족처럼, 아니 꼭 가슴에 품어주고 싶었던 연인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우리 진수 녀석 제가 보면 에휴 속 터져 싶을 정도로 순진한 놈인데 그런 달콤한 말에 아주 사르르 녹아내렸겠죠. 매일 아침 잘 주무셨어요? 그 문자에 저녁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던져주니 어쩜 저리 매력적이고 속 깊은 여자가 있을까 하고 감동에 줄줄 젖었을 겁니다. 제가 옆에서 봤어도 어이구 저런 며느리 얻었으면 좋겠네 했을지도 모르죠. 세상에나. 안 보길 다행이에요. 그렇게 진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다음에 이 여자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갑자기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아들에게 딱한 사정을 꺼내놓더랍니다. 자기 아버지 사업이 와르르 무너져 부도 위기에 처했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아버지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면서 살려달라 오빠가 아니면 안 된다고 아주 질질 매달렸대요. 진수의 불쌍한 마음을 확 건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기댈 곳은 당신밖에 없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며 아주 애절하게 감정에 호소했다는군요. 진수 이놈은 제가 보면 애구구 내 팔자야 싶은 녀석인데 자기가 정말 가슴에 품고 싶은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 그 말을 외면할 수 없었겠죠. 불쌍한 내 아들. 진수는 저한테 말도 못하고 그동안 힘들게 모아온 돈을 덜컥 내주었답니다. 애구머니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두 눈이 아주 휘둥그레해지고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내 피 같은 돈이. 제 속은 바싹바싹 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돈을 받고 잠적하는 방법도 아주 기가 막혔다니까요. 맨 처음에는 정말 고맙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했답니다. 진수 씨,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잠깐 동안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연락을 따박따박 이어갔다고 해요. 우리 진수는 어깨가 으쓱해서는 거봐. 역시 이 사람은 달라. 하고 착각했을 거예요. 그러다 점차 연락 횟수를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하루에 대번 오던 메시지가 2번, 1번, 그러다 뜸하게 며칠에 1번, 나중에는 아예 연락이 뚝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전화해도 신호만 가고 문자 보내도 일십하는 통의 진수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나도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지만 부모님 부도 나서 마음 상했을 분한테 내가 뭔 실수를 하고 말을 잘못했나 하면서 걱정만 했다는 거예요. 멍청한 내 아들. 화르륵 열이 뻗쳐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기꾼들이 얼마나 간사하게 교활했는지 진수에게 미니스커트 입과 나타나서 알랑방귀를 뀌며 접근했대요. 진수 씨는 너무 딱딱하고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아주 간사하게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속삭였다더군요. 알고 보니 그건 진수의 순진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악마의 속삭임이었어요. 제 아들이, 저의 핏줄 같은 아들이 사기꾼들의 얄미운 먹잇감이 되어 홀로 고통받고 있었다니. 저는 아주 그 자리에서 너무 화가 많이 나서 방방 뛰고 말았어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던지 제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때려 부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놈의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어디서 남의 순진한 아들을 갖고 장난질이야. 저는 속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수의 착하디 착한 마음을 살랑살랑 흔들어 돈을 쏙 빼먹고는 휙 버려버렸다니. 이런 천하의 죽일 놈들이 다 있나 싶었어요. 저는 그 여자가 들려줬다는 그 간악한 목소리가 제 귀에 맴맴맴 여름 매미처럼 맴도는 것 같아 당장이라도 달려가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내 새끼야. 어쩌다 이런 악인들에게 걸려들었단 말이냐. 저는 진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진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제 눈물만 말똥말똥 쳐다보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측은하던지 제 가슴은 아주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에휴, 내 팔자에 이런 날벼락이 또 어디 있을까? 그때였어요. 그 길고 긴 깜깜한 밤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저는 불현듯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터져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꾹꾹 눌려있던 묵은 체증이 뻥 하고 한 방에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진수 녀석이 왜 그동안 그렇게 외롭게 헤매고 다녔는지, 왜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말이 거짓이었는지. 그 답답하고 까맣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차라리 속이 다 시원해졌답니다. 물론 기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은 눈물 콧물 쏙 빼는 일이지만 그 이유를 알게 되니 답답했던 속이 좀 풀리는 듯 했달까요? 막걸리 한 사발이나 더 마실랍니다. 꼴깍꼴깍. 그날 밤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다가 해가 빼꼼뜨기 시작할 무렵 진수 녀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잠결에 움찔 놀라서 눈을 번쩍 떴죠. 진수가 굳게 담은 입술을 꼭 깨물고는 손을 잡더니만 제 눈을 바라보면서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저 복수할 거예요.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나.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두 눈이 아주 휘둥그레해지고 귀가 쫑긋 섰습니다. 제 앞에서는 시무룩하고 울적하기만 하던 녀석이 갑자기 이렇게 강단 있는 말을 할 줄이야. 아이고, 내 아들이 드디어 남자구실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제 가슴이 아주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애지중지 키웠던 이 자식이 마냥 순진하고 어리벙벙한 줄만 알았더니 이런 깡다구가 숨어 있었다니. 저는 진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제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걸 진수도 느꼈을 거예요. 그래, 아들아. 내가 복수한다면 엄마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아니, 10,000번이고 도와주마. 그 순간 저는 단순한 엄마가 아닌 아들의 정의를 함께 실현할 동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듯했고 불끈 주먹을 쥐었죠. 그때부터 우리는 밤낮을 잊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진수에게 사기를 쳤던 그 악독한 여자들. 그들의 정보를 싹 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그 여자들과 속도 없이 주고받았던 깨통 메시지, 아련한 척 보냈던 사진들, 계좌 이체 내역서, 통화 기록 아주 샅샅이 파헤쳤죠. 그 안에서 하나라도 단서가 될 만한 작은 조각이라도 찾아내려고 밤새 눈을 비비면서 봤어요. 이놈의 자식들 뭔 짓을 했는지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돼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모아진 파편 같은 정보들을 차곡차곡 파일에 정리하는데 제 심장이 아주 두근두근거렸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확실하게 죄를 물을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고 진수도 몰랐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들이 누구고 어떻게 접근했고 어떤 수법을 썼는지는 대강 윤곽이 보였죠. 이제 너희들 이 단서로라도 꼭 잡혀라. 그 속으로 몇 번을 으르렁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모아두니 제 마음속에 맺혔던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뻥 하고 한 방에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통쾌함이 아주 밀려들었죠. 그날 진수와 함께 경찰서를 터벅터벅 걸어 나왔을 때 제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던지. 새털처럼 가볍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이제 다 해결됐다 하고 김칫국부터 벌컥벌컥 마셨더랬죠.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그리 얄팍하게 술술 풀리던가요?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로 소식 하나 감감무소식인 겁니다. 제 속은 천불이 나서 매일매일 발 동동 구르며 기다렸어요. 사기꾼들 꼭 잡혀라. 제발.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죠. 아이고, 이런 노인네 발버둥이 하늘에 닿을까 하는 자조 섞인 한숨만 푹푹 터져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신문을 쫙 펼쳐들고 혹시 우리 아들 진수 이야기가 빼꼼하고 나올까 싶어 샅샅이 훑어보는 거였습니다. 사회면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구인 광고 한 줄이라도 놓칠까 싶어 눈을 부릅뜨고 읽었지만 그 어떤 기사도 제 마음을 간질하는 내용은 없었어요. 저녁 때는 혹시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 싶어 TV 볼륨도 줄여놓고 전화기만 말똥말똥 쳐다봤습니다. 울리지 않는 전화벨 소리에 제 심장만 조마조마 요동쳤습니다. 아이고, 언제쯤 시원한 소식이 올까? 남편 영감은 옆에서 아이고, 저 늙은이가 또 저러네 하면서 헛기침만 콜록콜록 하는데 그 소리가 왜 그리도 밉던지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온 집안을 어슬렁어슬렁 거닐었어요. 좁은 거실을 왔다 갔다 부엌 식탁에 털썩 앉았다가 진수방 문 앞에서 빼꼼 쳐다보기도 했죠. 진수는 밤늦도록 불 켜놓고 컴퓨터 앞에 죽치고 앉아 뭔가 뒤적뒤적하는 것 같던데 혹시 또 그 얄궂은 유튜브 강의나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괜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렇게 며칠, 아니 어쩌면 몇 주가 지루하게 흘렀을 겁니다. 제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소식도 없으니 괜히 김칫국만 마셨나 싶어 마음 한구석이 시무룩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먹던 밥맛도 모래알 같고 옆집 할머니가 가져다준 따끈한 송편도 목구멍으로 쑥 넘어가지 않았어요.
에휴, 역시 이런 건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나 봐 하면서 포기하는 마음이 솔솔 피어오르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축 빠져 베개에 머리만 털썩 기댄 채 겨우 눈을 붙였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꿈속에서 진수가 옛날처럼 징징대며 엉덩이로 제 배를 퍽퍽 차는 것 같은 아주 평화로운 꿈을 꾸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쩌렁쩌렁. 갑자기 전화벨이 귀청을 찢을 듯 울리는 거예요. 화들짝. 저는 깜짝 놀라 심장이 쿵하고 저 멀리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서 쿨쿨 자던 남편 영감도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는 이 밤중에 무슨 전화요?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지 뭐예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전화기 액정을 보니 경찰서라고 번쩍 글자가 떠 있는데 그 글자 하나에 온몸에 피가 쫙 돌면서 손끝이 덜덜덜 떨렸어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아니면 혹시 뭔가 잘못된 건가? 우리 진수가 다친 건가? 온갖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휙휙 스치고 지나갔죠.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후다닥 집어들었어요. 심장이 아주 쿵쾅쿵쾅 요란하게 울려서 제 귀에 제 심장 소리가 북치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았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어찌나 기어들어가는지 제 심장이 아주 쫄깃쫄깃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그날 우리 진수 이야기를 꼼꼼히 들어주시던 바로 그 씩씩한 경찰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던지 제 잠이 아주 확 달아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드디어입니다. 아드님께서 주신 그 결정적인 단서들. 저희가 그거 가지고 확 파고들었더니 이 사기 조직의 본거지를 싹 다 알아냈습니다. 오늘 새벽 일망타진했습니다. 용의자들이 전부 잡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두 눈이 아주 휘둥그레해지고 귀가 쩡 울렸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쿵 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풀려서 몸을 지탱할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피가 쫙 돌면서 짜릿한 전율이 찌릿찌릿 느껴졌어요. 마치 온몸을 관통하는 번개처럼요. 아이고, 이게 꿈이여 생시여. 내 아들의 피 같은 노력, 내 눈물겨운 밤샘이 드디어 빛을 발했구나. 저도 모르게 에이라디아 콧노래가 절로 나왔지 뭡니까. 그제야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싹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옆에서 멍하니 서 있던 영감한테 들었어. 용의자들이 다 잡혔대. 다 잡혔다고. 하고 팔뚝을 퍽퍽 때렸어요. 영감은 영문도 모른 채 저를 그저 멀뚱멀뚱 쳐다만 보더라고요. 경찰관은 전화 너머로 어머님, 사실 아드님께서 용기 내서 넘겨주신 그 파일 하나하나가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고 수법도 교묘해서 잡기 힘들었을 텐데 아드님 아니었으면 이 조직을 뿌리 뽑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드님과 어머님의 용기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사기당한 놈 호구 답답이라고 생각하며 소갈이했던 우리 아들이 갑자기 국가의 영웅처럼 크게 보이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진수. 엄마가 널 이렇게 잘 키웠구나. 제 스스로를 토닥토닥 칭찬해 주었답니다. 결국 그 교활하고 음흉한 사기 조직은 빼도 박도 못하게 꼬리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깐 것 같았던 그 꽃뱀 같은 여자들은 울고불고 난리였고 그 뒤에서 거미줄처럼 엮여 진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쥐락펴락했던 그 악랄한 악덕 브로커까지 주섬주섬 체포되어 경찰서로 질질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얼마나 쿵쾅쿵쾅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옳거니 드디어 천벌을 받는구나. 저는 속으로 몇 번을 환호성을 질렀어요. 피해자 커뮤니티에 이 소식이 퍼지자 모두들 환호하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고맙다는 말을 연발했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피눈물이 드디어 마르는구나. 생각하니 제 마음까지 시원하게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이지 몇 년 만에 가장 개운하고 달콤한 잠을 잤답니다. 자면서도 흐으 웃음이 절로 나왔을 거예요.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요. 우리 진수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축 처진 어깨에 시무룩한 얼굴로 어기적어기적 걷더니 이제는 어깨가 활짝 펴지고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지 뭡니까? 걸음걸이도 당당하게 성큼성큼 바뀌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멋진 녀석이었다니. 제가 옆에서 봐도 아주 반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삐뚤빼뚤 깎았던 머리카락도 단정하게 다듬고 낡은 옷 대신 깔끔한 새 옷을 쓱쓱 골라 입었습니다. 진수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주저앉아 좌절하기보다 그 아픔을 톡톡 딛고 일어나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 된 것이죠. 진수 덕분에 저도 복작복작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물정에 대해서도 똑똑히 배우게 되었답니다. 노인정 아줌마들이 저를 보면 아이고 진수 어머님, 아드님이 아주 대단하대요 하면서 싱글벙글 반겨주시니 제 인기도 덩달아 쑥쑥 올라갔지 뭐예요.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으쓱으쓱 걸었답니다. 며칠 전에는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어머님, 저 진수 씨 팬클럽 가입해도 되나요? 하고 희죽희죽 웃는데 제가 어이구 그런 것도 다 있나요? 하고 호탕하게 웃어주었답니다. 우리 아들 덕에 저도 팔자에 없는 스타 엄마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만하면 인생 역전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진수를 보며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어리숙하다, 답답하다 싶었는데 이제 와보니 그 모든 것이 짠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루는 집에 돌아온 진수 녀석이 제 옆에 베개를 베고 누워서 곤히 잠이 들었더랬습니다. 그 편안해 보이는 얼굴을 쓰다듬다가 문득 그래, 내 아들 진수는 대체 왜 그렇게 결혼을 갈구했을까 하는 의문이 퍼뜩 들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진수 녀석이 어딘가 엉뚱하고 뻣뻣한 구석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저희에게 무심한 자식은 아니었어요. 명절 때마다 바삭바삭 봉투 두둑하게 챙겨주는 건 기본이요. 제 생일이며 영감 생일까지 꼬박꼬박 챙겼으니 말입니다. 혹한기에는 난방 텐트를 떡하니 들여놓고 한여름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가라고 어찌나 들볶던지. 그저 혼자서 사는 게 편해서 결혼을 안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번번이 소개팅에서 쓴맛을 보고 돌아와 축 처진 어깨, 그 모든 순간들이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설마 저 녀석 우리 때문이었을까? 순간 제 머리에 번뜩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 두 분 두고 혼자 행복하게 살겠다는 말이 어쩌면 저희 귀에 못 박을까봐 속으로 끙끙 앓다가 자기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 건 아닐까? 부모님 이제 더 늙기 전에 당신들 눈 감기 전에 손주라도 안겨드려야 하는데 또 늦기 전에 내 짝도 찾아야지 하는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서툴지만 저리 혼자 궁리를 한 건 아닐까? 제 속으로 진수 나이에 55을 헤아려 보니 부모 생각, 자기 미래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을 나이였습니다. 제가 옆집 순이 엄마처럼 어이구 우리 아들 덕에 호강한다 하고 손주 자랑을 줄줄 늘어놓지 못하는 걸 보고 진수가 얼마나 마음에 걸렸을까요? 엄마도 이제 친구들 앞에서 당당했으면 늙으신 부모님 병수발은 누가 들며 나중에 나 혼자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은 누가 될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수의 깊은 속마음이 제 가슴에 꾸역꾸역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 이놈의 자식. 철없는 줄만 알았는데 이토록 속이 깊었단 말인가. 그때 저는 그저 아이고 우리 진수가 이제야 철드나 하고 대견해했을 뿐인데 이제 와 생각하니 그 고마움이 짠함으로 바뀌어 가슴이 저릿저릿하더라고요. 부모 생각에 조급하고 제 앞날 걱정에 두려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던 진수의 애끓는 노력들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게 얄미운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화가 났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대견함으로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다시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저는 그동안에 시커멓게 타들어가던 마음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수를 보며 저렇게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 진수는 처음부터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만 그 착하디 착한 마음을 악용하려 했던 악인들이 있었을 뿐이죠. 진수는 이제야 진짜 자기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삐뚤삐뚤 방황하던 지난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바른 길로 척척 걸어가니 제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남편도 더는 진수의 결혼을 잔소리하며 재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수가 마음의 상처를 말끔히 딛고 일어서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거니까요. 비록 며느리 얼굴은 아직 못 봤지만 이젠 오매불망 며느리 타령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스스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니 언젠가는 그 빛을 알아보고 좋은 인연이 스르륵 나타나겠죠. 그 인연은 진수를 돈줄로 보지 않고 진수의 진심을 알아봐줄 그런 귀한 사람일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믿음이 생겼답니다. 세상의 모든 자식 가진 부모님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자식의 아픔을 등 돌리지 말고 함께 나누고 그 아픔을 이겨내는 용기를 듬뿍듬뿍 북돋아주세요. 이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른 글을 또다시 열심히 창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